돼요. 우선 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기한의 대명사인 레넥톤이 있기도 하지만 미드 같은 경우도 아지르 대 빅토르가 나오면 아지르 쪽이 빅토르한테 약간 갱압박이나 널 죽일 수도 있어라는 압박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바텀 쪽에서도 상대가 11일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템포가 약간 늦긴 늦어요. 이쪽이 바루스 카르마인 만큼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브리온이 이용해서 어떻게 굴리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확실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T1 조합이 굉장히 후반 포텐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아, 역시 오늘 원딜 간의 대결도 또 11으로 POG를 받았던 구마유시 선수라 오늘 또 플레이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뭐 최근 CR 쪽에서는 뭐 방금 그림에도 있는 것 같은 뭐 닐라도 나오게 됐습니다만, 자, 모건도 중요합니다. 한선산 선수가 다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T1 같은 강팀을 브리온이 잡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캐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 6연패 중에 있는데 이 매치 연패도 끊어주면서 서부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제대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브리온 입장. 자, T1입니다. 최근 뭐 빅토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던 자, 페이커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겠고요. 이에 맞서는 브리온입니다. 과연 이 조합으로 어떤 승부를 펼칠 것인지 준비됐습니다. 양 팀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보시죠. T1과 브리온의 1세트 시작됩니다. 한번 살짝 대기하고 있는 미니언 느낌인데 생성까지 저 30초 남았습니다. 바텀 라인전이 또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데, 반면에 와드를 초반에 이제 칼라브를 많이 박으러 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해봤고요. 약간 브리온 조합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전에 그 젠지 클래식 느낌으로 아지로와 레넥톤을 활용하고 아래쪽에서 칼리스타가 바루스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바텀이 턴 벌어준 걸로 아지로로 캐리하는, 탑과 바텀이 턴 벌어준 걸로 아지르가 캐리하는 약간 이런 그림인데 네. 미니언들이 이 미드 정글이 확실히 초반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아래쪽 그리고 위쪽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때 생각도 났고, 나름 뭐 연결되는 코칭 스텝도 있긴 합니다만, 자, 실제는 어떻게 될지. 자, 전진 배치되는 캐리합니다. 애쉬로 뭐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줬던 캐리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 서포터 픽도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밸류 차이들이 좀 날 수 있는데, 서포 같은 경우도 카르마는 아무리 봐도 라인전에서 좀 더 이득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양각 네. 자체가. 특히 이런 애쉬랑 비교했을 때 애쉬는 챔프 자체가 이미 팀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야, 그냥 과감하게 방어막 바로 쓰면서, 그러니까 체력 관리가 중요하고 쿨 돌리겠다는 거죠. 때리고 다 네. 때리고 시야 이용해서 평타 안 맞는 것도 참 얄미웠고. 그렇죠. 예. 네. 저게 원래 1대1 소위 소이전에서 할 때 저렇게 스페 돌리기 하는데 그만큼 라인전 어차피 길게 할 거고. 방어막 금방 돌아오죠. 네. 입니다. 있는 거 왜 안 써? 이렇게 필요할 때 그냥 바로 눌러줬습니다. 캐리야. 심지어 상대가 원딜 11을 골랐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브리오는. 맞아요. 근데 벌써부터 T1의 움직임 자체가 1렙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애쉬가 막 상대 때리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먼저 찍고 또 역시 뭐 국회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좀 잘 받아쳐야 될 텐데요. 브리온 입장. 이러면 벌써부터 타워 툭툭 치고요. 예. 더블 둘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엄티도 결국에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원래 요즘 바텀이 워낙 중요하고 거기서 정글러들이 막 양옆으로 패트롤하는 장면이 많긴 해도, 레넥 나르구도라면 초반에 미니나라 때는 다이브가 엄청 쉽긴 하거든요. 네. 오히려 그쪽을 좀 파면서 시작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래서 올라가는 부분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또 오너 선수도 자체적으로 갱 당할 확률이 없다고 판단 내리고 또 백업 루트를 짜서 그렇죠. 또 가기 쉽게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일 때마다 캐리아의 매도 또 매섭게 상대 위치를 파악하기도 할 거고요. 뭐가 됐든 바텀 라인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얼마 안 했지만. 지금 뭐 언뜻 보더라도 수치랑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 있게 가요. 사실 카르마라는 안 가네요? 쪽이 너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상대 집 가면 푸시가 워낙에 빠르니까 라인 이득 하나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러면 또 집을 끊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쪽을 봐주고 있습니다. 오너. 혹시 모를 갱킹에 좀 대비하면서 집탐 잡았고요. 그렇죠. 뭐 보니까 다이브 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세주도
적당히 서 있다 갈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카레마는 집에 갔는데 지금 2명이 타워 한 칸 정도를 앞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자르고 네. 보여서 네. 자르고 도망내기를 점프 변신하면 내가 나른데요 벽에 전멸 써라. 톡 전멸 써라. W 맞았어요. 전멸.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었죠. 예. 이미 레넥톤이 갑자기 유통기한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완전 초반인데. 예. 오, 이렇게 체력을 그래도 아우 전멸 썼습니다 페이커도. 이거는 또 의미 있는 장면이죠. 빅토르의 전멸을 빼놓으면 빅토르가 이제 포탑 옆에 허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풀템 해설님이 강조해 주셨지만 아지르가 6렙 찍고 나서 저런 식의 전면 없는 빅토르 잡는 플레이 나오기만 한 오브젝트로 연결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카리스의 아지르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탑정 모건은 어떻게든 살긴 했습니다. 미드 쪽에서 또 나름 반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전멸이 빠진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스노우볼이 굴러갈지 좀 봐야 될 것 예. 같고.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바이게 티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네 바텀이 하고 푸시가 나가버리면 오 에포트 와 이게 회복을 눌렀고요. 50이 기분이 좀 많이 나쁘네요 이러면. 그냥 세주안이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네, 겹칠 때 그리고 원래 정글러들이 또 탑 쪽도 여차하면 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세주아니가 탑 쪽에서 먼저 성과를 낸 거라서 네. 네, 쫓아가는 벽에 걸고 그리고 전멸. 와 이거 지금 압박이 예. 그리고 2대1인데. 이런 거 자체가 좀 짜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연결이 되는 게 상대 정글 위치를 계속해서 찾아주면 그 아지르 넘기기도 방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텀의 주도권에 따라서 그게 미드 탑 뭐 다 위 아래 막 다 연결될 수 있는 건데 미드 빅토르 쪽에 전멸을 빼놨어도 이런 식으로 T1이 아래쪽 주도권이 있으면 막 아지르가 그렇게 엄청 재미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좀 뭐 여지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빅토르를 소위 뭐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넥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유통기한 말씀드렸던 이유도 진짜 전성기를 좀 이렇게 초반부터 해가지고 굴려가지고 돈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네. 나르가 너무 무난하게 판금장화가 떴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6렙 타이밍 잡아서 뱅킹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빼고 맞주는 플레이도 좋고요. 네. 또 캐리어까지 오니까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불ion이고요. 일단 11호 네. 저게 결국 빅토르가 편해지는 거예요. 예. 다. 그렇죠. 싹 다 보니까요. 어딨냐. 무슨 추가적인 작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빅토르 쪽으로, 베이커 쪽으로. 11을 챔피언이 예? 6렙? 밀어내고 결국에 11을 한 챔피언이 결국에 이런 식으로 레벨링이 와. 편하게 되면 바로 상대로 너무 편한 구석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근거리 서포터에서 뭐 갱킹으로 잡아먹겠다 이런 거보다 바로스 카르마를 한 거 자체도 라인전에 진짜 힘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그렇겠죠. 근데 1렙부터 라인전을 T1이 이미 너무 잘해서 흔들리지 말아요. 이거는 진짜 게임 내내 피곤합니다. 이거를 뭐 어설프게 풀기도 좀 어렵고. 그럼요. 그렇죠. 이게 또 바텀 쪽에 그렇다고 갱으로 풀게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에 저 전멸 빼둔 빅토르 예. 이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7시거든요. 여기저기 이거저거 다 신경 쓰면은 저 빅토르 노전멸 상태. 50이랑 뭘 해보고 싶을 텐데 50도 아직 5렙이라 예. 엄청 파괴적이진 않거든요. 여기서 들켰어요. 만났고요. 빅토르 지금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분진전사 나르가 와요. 나르가 와요. 나르가 나르가 와요. 메가 나르 1분 직전. 와 이게 이거 죽었다고 봐야. 진짜로 엄청 꼬이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정글러 동선도 그렇고 상황 자체도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텀 쪽을 T1이 이미 리드를 하고 있었고 탑 쪽에서의 어떤 다이브 주도권이나 갱킹 주도권은 브리온한테 있었는데 그것도 오너가 먼저 가서 레넥톤을 말리게 했고 예. 그나마 미드 쪽을 이걸 빼놓은 걸 파야 되는데 위 아래로 이렇게 압박을 당하니까 사실 아지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오히려 그냥 죽는데 동료가 죽는데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리아가 매로 계속해서 50 위치 찾은 것도 굉장히 주요했고 시야적으로도 지금 미드 지원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계속 좋다 보니까 틈이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캐리아의 애쉬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팀적으로도. 좋은 말씀해주신 게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팀 선수랑 얘기할 때 캐리아한테는 절대 애쉬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던 기억이 나서 예,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지독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예, 실명을 묻진 않겠습니까? 네. 뱀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티언이 가장 좋아하는 구도를 잘 만들 수 있는 챔피언 중에 하나라서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3전 전승이기도 한데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 캐리어가 자두현주 애쉬를 그리고 13.1 B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용 템포를 빨리 땡기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유리한 걸 끌고 가면 갭에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예. 아니 본인들이 완급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 우리가 먹을 건데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은가 안정적인가 그런 거 체크하고 있겠죠. T1은요. 지금인가요? T1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렇게 아래쪽에 압박하는 동시에 탑도 압박하는 건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압박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뭐 눈치 봐서 싸우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예. 이게 좀 애매하네요. 시야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지르도 위쪽으로 갔었고 그러네요. 문제는 레넥톤이 나왔는데 결국 레넥톤이 후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넥톤의 강점을 살릴 타이밍이 너무 빨리 끝났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까 유통기한이 예. 오고 시작해버려서 초반에 네. 점을 빠진 거 그때부터 유통기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더 빨리 선공을 들어갔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진짜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T1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 돼요. 그냥. 이게- 내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브리온 특히 오브젝트 거기서 한타 뭔가 진짜 시원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심플하게. 말라 죽고 있어요. 예. 그 말씀하신 것도 중요 포인트인 게 브리온 게임 양상을 볼 거면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천용을 많이 보거든요. 브리온이 그걸 먹냐 못 먹냐가 게임 템포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컨트롤 당했을 때 브리온이 순간적인 어떤 메이킹이나 클러치 플레이가 강한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근데 그런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딜교 굉장히 좋습니다. 오 예. 체력 빼놓고 그렇죠. 궁극기에 체력도 반도 소모케 만들었고요. 어찌됐건 세주대 50이니까 50이 좀 성장해서 교전 자체의 힘이 세주보다 올라왔을 때 좀 노려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집에 가는 것도 변하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야를 너무 뚫고 싶어요. 근데 계속 막습니다. 어떻게든 메이킹 해야 돼요. 예. 브리온. 자 모넥톤 한번 분노 찼을 때 한번 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 직접.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죠. 뭐 제우스가 뭐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나르가 판금 장화가 나오면 그냥 애초에 안정감이 좀 생겨서 네. 딱 이 미니나를 분노 안 탈 때가 위험한데 안 주죠 각을. 그러니까 레넥톤이 막 팍팍 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당연히 그래도 나름 초중반 신이기 때문에 단지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원래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래 그래도 조금 처음에 잘 풀리거나 주도권이 있었으면 거기서 나르를 좀 압박대로 하면서도 이쪽 중심에서 뭔가 싸움도 일으키고 레넥톤이 뭔가 남는 턴도 좀 쓸 수 있고 이런 게 생기는데 맞죠. 이게 예. 시간이 지나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레넥톤이 더 두들겨 맞아요. 나르가 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군다나 전령을 먹은 쪽이 보통 이거 가르스 그래도 받아치는 그래 많아요. 방금 넘기나요? 사슬 더 넘겼어요. 연계되면 갈았어요. 잡았습니다. 그 캐리어까지 한번 내려 지금 이렇게 필요했거든요. 브리오 카리스 나왔어요. 이런 슈퍼토스 할 수 있습니다. 브리오. 그리고 이거를 어찌 보면 T1이 좀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네. T1 적극적으로 액션을 냈거든요. 되게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전령을 먹은 적이 보통 좀 타워를 밀어내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줄이려는 순간 확실히 타워 밀어내러 가다가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내려가다가 그렇군요. 뒤를 잡힌 거라서 예. 뭐 전체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할 만도 했겠습니다만 브리온이 이번에 응징을 했습니다. 인게임에서요. T1의 생각도 일리는 있었던 게 상황 자체가 게임이 그냥 너무 편하긴 했거든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예.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런 것도 정화도 없는데 나오니까 네. 한번 해봐. 그냥 한번 해봐. 근데 이쪽도 다 대기하고 있었고 나름 메이킹 수단은 있어요. 이거 나름 네. 매복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덕에서. 언제나 저 50의 분신으로 뛰쳐나오는 저 이니시가 맞죠?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뭐 전령 풀면서 T1도 나름의 이제 이득은 받겠지만 브리온 입장에서 저는 좀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화살도 이렇게 피하고요. 아까까지는 게임이 너무 답답했는데 전 라인이 솔직히 이제 한숨만 나왔습니다. 브리온 입장에서 멘터도 그렇고요. 이제는 미드 쪽에서 빅토르 전면 없는 거를 좀 더 이용할 수도 있고 탑만 조금 더 이 탑은 확실히 좀 힘드네요. 세월을 정면으로 막고 지금 어쩔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넣는 게 누군 동안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뭐 40, 30이어도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건은- 레넥 입장에서는 뭔가 이 고통을 끝내줘, 아래쪽에서 뭔가 해줘 이렇게 그쵸.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니면 추가적인 무슨 시술이라든가 뭐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요. 근데 누가 도와줄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좀 버텨만 주면 아래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집타임 어떻게든 잡고 아이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원래 바텀 쪽에서의 차이도 났었고 게임 자체도 되게 불편했었는데 바루스가 그래도 키러시도 먹고 미드 차이를 좀 벌려놔서 그걸 중심으로 상대 전멸 없을 때 다음 이제 용한타라든가 뭔가 주요 한타에서 카리스가 한번 토스강이나 엄티의 메이킹이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렇죠. 진짜 상황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럼요. 항상 예. 항상 이 50대 세즈에서 강조드리는 거는 신파자가 나오냐 아니냐 차이로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신파자가 나와 있는 상태고 교전 이미 50이 지금 레벨도 하나 높은 상태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대종이 막 나왔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T1이 좀 무서워할 단계예요. 네. 왜냐면 빅토르가 못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전멸도 없고요. 네. 그래서 레넥톤까지 파견. 예. 여차하면 싸울 생각이죠. 이게 사실 뭐 불연이기도 하고요. 총력 교전을 준비합니다. 항상 이렇게 주요 오브젝트들은요. 와 흐름을 다시 좀 돌렸어요. 예. 확실히 진짜 게임이 좀 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거 그대로 계속 컨트롤 당하고 이랬어도 안 이상한 흐름이었는데 물론이죠. 초대박을 쳐서 예. 바텀 1렙부터 그리고 위에 레넥톤은 뭐 아주 극초반부터 정말 어려웠는데 그거를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오브젝트도 하나 챙겼다. 자 브리온. 당장은 바텀 푸시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즈르 성장을 기반해서 플레이해야 되는 조합이니까요. 예. 천천히 버텨나가야 될 것 같고 T1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 후반 가서 나쁠 거 없고 11을 성장 잘 됐으니까 천천히 다시 땡겨보자 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너가 한번 자 그래서 모건을 이런 식으로 한번 괴롭혀보네요. 예. 자 엄티 자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텀 저 원딜 같은 경우에는 뭐 CS 차이가 뭐 좀 수십 개 나긴 합니다만 결국엔 두 번째 전령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또 게임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상황 자체는 레넥톤이 아예 못 나가거든요. 저 3회일체 나온 나르 상대로 아 하루 종일 쳐맞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저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목숨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 못 나오는 거 정도까지는 뭐 인정. 그런데 거기서 죽고 타워가 날아갑니다. 정확한 또 캐리어의 화살. 적중도 있었죠. 정말 마블 수장 화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탑 쪽에 많이 썼으니까 아래라도 뚫어볼 생각인데 아래도 지금 11가 틀어막고 있어서 네. 전체 좀 그래도 불편하고요. 엄티까지 동원. 그래도 엄티. 아. 구멸치가 진작에 빠졌기 때문에 각을 주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력 끼고 미드까지도 압박할 수 있죠. 와 근데 진짜 칼 타이밍으로 또 잘 빠졌네. 예. 자 바로 경고 나왔나 봅니다. 위쪽 아래쪽 결국 나르가 또 여기를 압박하니까 레넥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간이동 급하게 쓸 수밖에 없었고 저것도 다 투자거든요. 예. 와 근데 이거는요 뭐 캐리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렇게 선열 포식자 2차까지 전력 밀면서 다 세주도 와요. 이거 또 잡는 건 아니겠죠? 네, 또 잡히는 건 아니겠죠? 캠이 잘 나와서 좀 버텨줍니다. 그렇죠. 예. 나름 단단하긴 해요. 근데 그 말이 상황 구멸치 자체는 기록 전멸 한번 피하고 구멸치. 예. 아, 근데- 갈고 잡혔어요. 갈고 다음 두 번째 갈고 와 엄티! TN했습니다. 근데 파티 좋았죠? 네, 상황 자체가 근데 바텀도 말려있는 거 타워 밀면서 다 풀어냈고 2차 막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11을 잡았고 분명히 T1도 탑 쪽에 턴을 한 턴 더 썼거든요. 맞죠? 그런데 레넥톤이 이거 그 첫 번째 화살 가자 킬 먹고 네, 너무 멋있게 잘 잡았는데 진짜 쉽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 다음이 환경이 탑에서 레드윈 트럼 막으면서 동시에 바텀 2차 다이브 성공시켰고 그렇죠. 그리고 상황 자체가 빅토르는 어차피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맵을 계속해서 브리온이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전력 먹는 게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미드타워의 철거도 안 됐기 때문에 브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자체가 탑이 힘든 것 치고는 좀 버틸만하다, 괜찮다 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가장 좋은 유통기한은 팀이에요. 뭐 자기가 아이템이 뭐 나오고 이런 거보다 레넥톤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자, 팀이 나름 역할해주고 있고 방금 전에도 나름 뭐 2차에서 버티긴 했습니다. 레넥통도요.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엄티의 50이 또 되게 잘 크고 있어서 50의 다른 정글러와의 차이라면 역시나 그냥 살상력이거든요. 네. 그냥 혼자 다 죽인다. 예. 그냥 갈아버린다는 게 강점이 나와서 특히 11화 같은 체프가 50한테 엄청 약해요. 예.
애쉬도 마찬가지고. 네. 방금 전에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고요. 뭐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은 하면 되니까 그다음 찍으면 됩니다. 지금 결국에 해나 선수도 캐리력을 위해 공속 바루스를 갔기 때문에 후반 포텐이 브리온이 마냥 낮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떤 맵을 쓰는 아래쪽 페이커 야, 오공을 밀었어요. 오공을. 예. 살상력의 오공. 빅토르가 전멸이 있어도 네. 도망갈 곳이 없죠. 아 페이커 2대1로. 그래서 카리스. 예. 와. 그러니까 어차피 브리온도 선택을 잘하는 게 레넥톤 쪽은 지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쪽 봐줘도. 그래서 레넥톤 좀 포기하고 다른 쪽 좀 포기하면서 취할 거 취하는 이런 판단이 나름 괜찮죠. 그럼요. 줄곧 좋아하고 있습니다. 미드 타워는 뭐 결국 날아가죠 이건요. 그래서 전력을 전력 뺏긴 떴으니까. 상황 어쩔 수 없었고 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투자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레넥톤 좀 힘들겠지만 버텨줘. 그래서 그 힘을 엄티가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다른 쪽에 쓰고 있어요.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킬 기준 5대2인데요. 네, 실제로 아지르와의 CS 차이가 꽤나 많이 벌어져 있는 빅토르고 이렇게 되면 진짜 카리스와 헤나에게 많은 부분을 기댈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드래곤 때 또 양쪽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겠죠. 예. 일단 지금 정비할 사람 정비하고 다시 튀어나올 텐데 이번 교전은 나르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르가 지금 굉장히 잘 컸거든요. 예. 스코어 반 정도 나와 있는 상태. 이제 그 나르가 합류라면 T1 다른 모습 보여줄 겁니다. 단지 그건 있을 거예요. 어떤 차라리 레넥톤도 한타가 나아요. 그러니까 저 나르랑 사이드 가면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타 때는 저 빌드 레넥톤도 나름 단단한 빌드라서 상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드원들이 코어가 지금 투코어가 예. 완성된 게 아니라서 레넥톤이 좀 버틸만 합니다. 자 상대 정글러 그리고 그럼 몇 명의 선수 위치 찾았고요. 캐리아가. 사이드 당하기 전에 약간 교정각을 보면 좋긴 하거든요. 네. 당하기 전에 저 갑자기. 그래서 상당도 캐리아 쪽. 다음은 다시 빅토르 쪽 일단 빨아들일 때 통보했거든요. 이게 비원 그렇죠. 예. 딜 그래요. 집중이 안 돼서 일단은 세주안이. 들어가서 예. 나오고 버텼고요. 나르. 미니 나르 제우스도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극대의 나르기 때문에 체력이. 우와. 저 진짜입니다. 분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이드를 당하기 전에 조금 과감한 이니시를 걸었던 건 굉장히 좋았는데 T1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빨아들이면서 잘 버텨줬. 페이커가 따로 나와서 미들 한번 긁어줄 정도입니다. 이게 현재는. 화공룡일 때 나오는 좀 변수였거든요. 솔방울탄이 워낙 멀리 뛰어나가니까 그렇죠. 그걸 통한 순간 깜짝 이니시였는데 그러니까 딜 집중이 생각보다 안 됐어요. 50이 들어갔던 거 치고는 다시 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 페이커 2대1로 잡는 장면. 이미 각을 깔아놔서 뭐 전멸을 어디 쓰기에도 애매했죠. 맞습니다. 네. 다음 용한타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깔끔하게 죽었고 예. 그리고 용싸움 나오겠죠? 그래서 순간 드랍하면서 이야! 뛰어나가는데 그때 호응이 그렇게 다 멀다 보니까 이게 뭐 아지르가 찌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바로스도 그렇고 예. 그래서 뒤쪽으로 왔던 제우스를 한번 노려봤는데 미니나르가 또 때리면은 때릴만 나거든요. 근데 예. 근데 또 도망가는 입장에서 또 잘 도망가는 게 미니나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킬이 안 나왔습니다. 불현 입장에서는. 킬은 안 나왔지만 전체적인 체력 관리가 안 됐었고 그걸 바탕으로 용을 깔끔하게 먹었고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레넥톤 입장에서 벌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또 아까 한타 때 뭘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드 자체가요. 원래 저 사이드에서 그나마 레넥톤이 유통기한을 강제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완전 극딜 레넥톤. 근데 그거는 완전 거의 뭐 본인도 독약을 마시면서 유통기한 늘리는 거라서. 아니 그대로 버스커 모드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런 식으로 탱 빌드를 가는데 근데 저러면 진짜 내성이 아예 없거든요. 지금 나를 빌드를 보면 그렇죠. 6분간 교육받고 잠깐 쉬는 시간 용 탈 때마다 오는 건데 그 쉬는 시간이 날아가 버린 바람에 이거 50 그래서 굴러가. 예. 그럼 혼자는 안 되면 도와달라. 예. 엄사령관이야. 뒤쪽으로 예. 오공이 동거든요. 뒤쪽으로. 반대쪽. 강제기 그렇죠. 반대쪽. 예. 빼요. 한 명 더 불러요. 근데 나를 빨리 마텔. 잡으면 페이커 좋아요. 페이커 따라. 들어가서 그러면서 페이커. 날아가는 것까지는 예. 이게 페이커까지 오공의 힘이죠. 힘이죠. 맞습니다. 살상력. 예, 그 살상력이 진짜 요즘 나오는 정글러들 중에 엄청 세거든요. 네. 그다음 제일 잘 껐던 제우스도 이제 끊어버렸습니다. 페이커가 죽을 뻔했는데 잽싸게 튀튀튀해서 다행이에요. T1 입장. 그렇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브리온이라고 보시면 좋고 이렇게 되면 게임 양상이 마냥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극디나르였기 때문에 저런 식의 50한테 잡혔을 때는 내성이 좀 부족한 모습이었고 빅토르 전멸 빠진 거 활용해서 브리온이 지속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힘들었던 게임 치고는 너무 잘하고 있죠. 예. 아니 그냥 협곡 전체가 T1 쪽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초반에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뭐 앞서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브리온. 그렇죠. 또 애쉬가 일단 선 제국을 갔기 때문에 시야 장면에서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다 보니까 틈이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지금 미드 간의 성장 차이도 심할 뿐더러 빅토르가 전면 없을 때는 좀 많이 무서워요. 네. 이 서있기가. 방금 빠진 거거든요. 그 전멸은. 그래서 세주안이가 최대한 봐주면서 상대 움직임 체크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브리오는 계속 사건을 일으켜야 돼요. 그 사건을 일으켜야 레넥톤이 벌을 덜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6대2 2킬 나온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레넥톤이 실제로 지금부터 또 2분가량은 맞아야 되는데 네. 물론 제우스도 지금 전멸도 빠진 없는 데다가 좀 무섭긴 하거든요. 아까처럼 한번 잡히고 나면. 예. 근데 상대가 보이면 그냥 편하게 밀긴 하죠. 오너 어디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50 위치만 보이면 아 오너 그렇죠. 네네네. 5050 예. 50 위치만 보이면 계속해서 때릴 수 있는 입장. 그래서 결단? 실제로? 브리온 결단? 아, 네. 예? 네. 지금 뭐 이쪽에서 아지르가 잘 컸다 보면 아, 네. 언제 트라이해도 안 이상한데. 근데 이게 또 애쉬의 매스킬이 있어서 맞아요. 사실 몰래 받으니 쉽지는 않고요. 네. 그 결단 내렸으면 코칭 스텝 깜짝 놀랄 뻔했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여기서 끌어준 장면이죠. 분신으로 내려가서 웅의 이런 뒤잡는 플레이. 오건이 몰고 엄티가 맥을 진짜 잘 짚어주고 있어요. 예. 큐 먼저 쓰고 점프 보고 2로 따라가고 맞춰서 궁극기 2번. 페이커가 전정력을 달아놨습니다. 자, 그 전멸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다음 영 1분 안쪽입니다. 1분만 좀 버텨야 레넥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생기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T1 입장에서는 빅토르 최대한 지키면서 다음 용화타 3용까지만 무난하게 챙기면 우리 좋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아, 그렇겠죠. 40여 초 남았으니까 와 확실히 지금 딱 예. 양정글의 빌드만 봐도 완전 극단적이잖아요. 갈리는 게. 그렇죠. 세주안이는 결국 아군 받쳐주면서 상대한테 약간 디버프 거는 느낌이라면 50이 완전 극딜이 엄청나서 예. 앞장서서 들어가서 갈아야 되니까요. 그 역할 나름 해주고 있고요. 킬건율 100%입니다. 엄티. 엄티의 이 손에서 이번 용한타가 많이 걸릴 것 네. 같은데 그리고 브리온 용을 좀 적극적으로 할 거라면 아지르도 빨리 이제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지금 살짝- 보니까 네, 셀이 없는데 용바론을 바꿀 의지도 좀 있을 그러니까, 것 예. 같은데요. 아 지금 이거를 움직임이 좀 느긋하잖아요. 안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다는 게. 아래쪽이 멀리 가 예. 네, 아래쪽이 사이드를 밀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나르가 용 근처 자리 잡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예. 이런 식으로 반대로.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지금 용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열든가. 디나르라서 속도가 엄청 빨라요. 예. 한 번 더 주자. 아 그러네요. 좀 더 후반 보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타워 깨면서 자 맵 좀 바꿔놓고 그러다가 뭐 네, 캐리아 여기 있네요.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장은 저 탱커 라인을 뚫을 딜이 안 나온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죠? 예, 이런 데는 좀 막아줘야 되고. 그러면 근데 이게 T1 나르 쪽이 결국 계속 거슬리기 때문에 브리오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단을 안 내리면 어차피 사이드는 계속 당해요. 예, 지금인가요? 그래서 순간이동 빼는 용도로 그렇죠. 일단 예. 치고 있는데 최소한 나르 와라. 이게 근데 나루! 아론 피를 좀 보다가 천천히 들어가면 텔 눌렀는데 화살! 화살 그냥 앞에서 길 막았고 안에 갇혔어요. 네! 파란팀이 넘어갑니다. 오너가 먹었어요. 비상이죠 이거는. 전투요. 나르 게임 작살 나는데요. 내 펀치로 때렸습니다. 한 방에 다운인데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꼭 부러졌습니다. 바론이라도 먹었으면은 죽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때까지나 좋지. 어느 순간 저희도 보면서 느꼈지만 치는 게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랬어요. 강타 싸움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순간이동만 부르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의도 자체는 순간이동을 부르겠다였는데 예. T1이 일부러 각을 안 주고 더 쳐봐 예. 기다려줄게 더 쳐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제로 좀 약간 싸움이 된 느낌이 돼서 그렇죠. 예, 그 스스로 선을 넘게 만들어 그냥 민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도 날리고 뭐 바텀도 공략을 하고요. 갑자기 결국 이런 장면이 프로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즘 탑에서 어떤 스플릿 주도권이 가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딜은 오너의 그리고 뭐 한타 구도 자체가 이미 끝났죠. 발언에 다 모여 있었고 예. 그 실피로 다 도망가는데 직접 해결해 버립니다. 그냥 제우스가. 헤나 랩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지르와 바루스가 워낙에 바론 속도가 빠르니까 그 부분을 좀 이용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용대 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오이쿠. 오, 화살 차량. 맞고. 차량 다 다 전멸. 예.
그나마 레넥톤이 원래 이쯤 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전멸 왁왁인데 그것도 빠져내니까 진짜로 근데 백으로 정말 할 게 없긴 해요. 네. 네. 살려고 썼습니다. 그리고 시비르가 이 정도 크면 저 W 튕기는 거 슥슥 맞는 것도 아파 죽겠거든요. 아니 막 나르가 아지르한테 찔리면서 포탑을 깨네요 그냥. 그래서 결국 밀어붙여서 깼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를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세게 하니까 이게 그 선에 넘는 것 같아요. 나르 레넥톤 구도가. 그러니까 예. 원래 저 구도가 나르가 좀 적당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라는 게 원래. 그리고 약간 방템 위주로 더 갈 때도 있고. 네. 근데 빌드 자체가 아까부터 되게 세게 가면서 워낙 세게 때리니까. 그렇죠. 이건 약간 큰 매로 보시면 돼요. 예. 네, 큰 매로 시합 봤습니다. 한번 봤습니다. 예, 그만큼 또 제우스가 뭐 할만하니까 작정을 했겠죠. 그래서 바론 파워 플레이가 6천 떴습니다. 6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르가 그러니까 본대 쪽 상황이 좋은 거를 확실히 아니까 말씀하신 대로 극딜 트리 가서 사이드 운영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고 있고요. 예.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상대- 페이커라도 어떻게 좀 페이커. 네, 근데 근처에 동료들 좀 많아요. 제우스 지금 부족 꽉 엄티가 안 찼습니다. 걸려야 돼요. 일단 엄티가 안 걸린 예. 상태에서. 일단 안 보이긴 했습니다. 그럼 상대 다 되면 나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제우스. 엄티가 상대 딜러 쪽으로 예, 이제 그러니까. 보였거든요. 보였거든요. 뒤에 오고. 그러면은 수비해야 되네. 수비. 본대가 밀렸어요 이미. 예. 본대가 밀렸다요. 엄티 어떻게 네, 돼요? 이미 부어야 카르마 되나요? 잡혔어요. 예. 한 명 죽고. 그리고 이러면은 이거 땡기야. 그러면 엄티가 있는데 뒤에 아니 그냥 나도 내 모습을 나간다. 보여줘야 돼. 사령관님 들어오세요. 알았어. 들어가야 됩니다. 사령관님 집에 오세요. 집에. 여기서 이거라도 제우스 간질 잡았습니다만 집에 오세요. 예. 집 나간 사령관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 쌍둥이. 자 상대는 3명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막아봐야죠. 그래도. 엄티가 오늘의 세긴 나는 센데. 사령관이야. 세긴 센데. 맞습니다. 본체 다 날아갔어. 난 사령관이야. 다 어디 갔어? 예. 저 우물에 있다가 막 왔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돼서 아니 그냥 싹 다 털고 나갔죠. 집에 남아 있는 게 없네요. 네. 먹을 게 없어 간 것 같아.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그 전에 카르마도 잡혔고 이어지는 몽골에 몽골까지. 던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시비르가 막 지금 엄청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냥 엄청 세요. 그렇죠. 예. 나버리. 스피드도 그렇게 셌나요? 그러니까 라인전부터 이미 너무 잘했었고. 네, 그건 그렇죠. 요즘 나보리 트리가 또 워낙에 시비르랑 잘 맞아서 네. 캐리력이 엄청나거든요. 엄티가 뭐 오너를 잡는 뭐 기염을 토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본질이 문제입니다. 그럼 뭐 나이스라고 하기도 뭐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드래곤도 이제 그냥 줘야겠죠. 브리온 입장에서 어차피 못 나가거든요. 아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네. 저항할 뭐 여지가 있을까요? 늠롤이라기엔 본인들이 늠에 갇힌 형국이 되어버렸죠. 네, 본인들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요. 네, 더 이상 치고 나갈 힘도 없고요. 네. 그래 이론상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T1이 이제 게임 끝내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 브리온이 지금 이 미니언 오기 전에 앞에서 싸워가지고 대승한 다음에 역발언을 먹잖아요. 그러면 경험치 이벤트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거의 한 만골 땡길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다 따지면. 실제로 아지르가 지금 레벨링이 굉장히 잘 돼서 한 번 버티고 나면 그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긴 하거든요. 예. 바론까지도 먹어야 다시 돼요. 한번 끊임없이 사령관이- 엄티는 뭔가를 노립니다. 근데 사령관이 이게 되고 그냥은 안 되거든요. 작전이 특수 작전이 필요하니까. 돌아오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닐까요? 집이 예. 사령관이 없이 버티기에는 예. 좀- 너무 쌍둥이 먼데요. 앞쪽에서 싸우라고 추천했거든요. 네. 근데 애쉬라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애쉬라도 엄장군 여기 있다. 예. 근데 이러면은 근데 이러면 같이 만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만나자고 한 군데. 에렉도 궁 빠졌고요. 일단 나르와 바로 싸움 일단 나르라도 피했고요. 잡자. 미니 헤나의 미니나를 일때. 오, 베이커 잡아렸습니다. 네, 그냥. 그다음에 튀겼어요. 이 아래 다사냥 당하는 중. 예. 그래서 진짜 베이커는 어떻게 잡아줬고요. 불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예. 남은 사람 T1. 이제 방어 라인이 붕괴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만 결국 넥서스를 파괴하는 쪽은 T1 치즈. 자 1대0으로 T1이 앞서 나갑니다. 게임이 처음부터 꽤나 편했었고 주도권이 꽉 잡고 있었는데 그것 치고는 브리온의 역습이 세게 나오면서 브리온도 중요 순간마다 나름 좋은 플레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끌고 갔는데 결국에 T1이 사이드를 집요하게 후벼파니까 브리온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